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최상병 특검 추진, 나경원 원희룡은 반대. 지지자들이 열렬한 환호 속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나타났다.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3일 만에 다시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 대세론이 거센 가운데 최대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죠. 그 간음자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여권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원으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고를 수 있게 새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인 거죠. 같은 기자회견장에서 1시간 전으로 반환 대항마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자신은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 선언을 했고요. 책임지지 않는 염치 없는 정치에 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국민의힘 스타일로 다시 바꿔서 이제 재추진을 해보겠다 그건데 조삼모사죠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말장난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 상대로 이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그래도 일정 부분 특정 부분에서는 맞서기도 했던 나는 적어도 거수기 노릇만 하지는 않았다. 또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나름대로 걸었다. 이런 컨셉으로 또 갈 수가 있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좀 머리를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도층들한테는 이렇게 어필을 하고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는 또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을 우리가 왜 받냐. 특검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희망 회로를 또 심어줘가지고 지지를 얻어보려는 그런 심보도 좀 섞여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하게 선을 안 넘어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해서는 또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특검이라는 거는 사법부의 선택권이 있는 특검이에요.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 전혀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한다. 발의를 하면 뭐합니까? 최종적으로 그 선택을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특검 자칫해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검사가 만약에 이 특검 관련해서 이제 임명이 된다면은 또 큰일 나죠. 자기네들 안위가 위험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국민들을 속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의총 열어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결정하겠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에 실패를 하자 추가 회동은 없다고 못 박은 뒤에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법제사법, 운영,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를 포기하고 외교통일, 국방,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 최종 입장을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11대 7 배분안을 수용하면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여당 목 7곳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를 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이 7곳 배분안을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이 18곳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기사가 이제 오전에 난 거고 국민의힘이 이후에 결국에 이제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해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사실 이 7개도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나 러시아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통일, 국방 그리고 저출생 관련해서도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 해결될 때까지 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런 선언을 한 만큼 당정이 하나가 돼서 이 대책을 세우려면은 여성가족 중요하죠. 그리고 기획재정도 있고 사실 이 정도면은 야권에서 굉장히 양보를 한 겁니다. 반대 입장이었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18개 다 가져갔겠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또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보면서 저는 참 이분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선순위가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초선 의원 행사 일제히 참석해 지지 호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초선 의원 행사에 일제히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윤석열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초선 의원 공부 모임 주최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을 한다. 이번 초선 모임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겨냥한 것, 헌법학자 장영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 날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나경원, 윤석열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초선 의원 공부 모임 후에 전임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미래혁신 포럼 창립총회에 들른다라는 거죠. 원내 인사인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석열 의원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원총회에 참석을 할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늘 당사 미화원들과 오찬을 한 후에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출입 기자들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장동혁, 박정훈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4파전이 됐죠.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장관 이렇게 이 네 분인데, 초선들은 사실 지금 아주 분주해요. 어느 쪽에 서야 되냐. 이거 잘못 섰다가는 본인의 정치 인생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누구를 지지했었다, 누구 라인이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치권에서는 오래 가죠 이런 게 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아주 뭐 계산이 복잡할 텐데, 이 네 분을 좀 평가를 해보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스탠스 차이가 납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을 긋기 시작하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검을 반대를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대통령 내외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 이런 교묘한 모습을 좀 보여주죠.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신과 민심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날것으로 가까운 시선 전달하겠다. 이렇게. 특검법은 뭐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이분은 지금 포지션이 명확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아주 강성 당원들을 좀 업고 가겠다라는 거고,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지도부에 좀 쓴소리를 한 사람이긴 한데, 물론 뭐 정치적이었지만 그나마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거수기 노릇할 때 쓴소리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이 가진 정치 성향이나 걸어온 길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분도 아니죠. 그래도 그나마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분이 낫다고 봅니다. 다른 세 명보다는. 그래도 말이라도 했으니까요. 물론 그 윤석열 정부나 뭐 국민의힘 수뇌부들에게 얘기한 것들이, 그런 직원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거수기 노릇만 해온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하고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그러나 그 찬성도 뭐 조건부고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해서 사법부에 그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은 안 건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교묘하게 대척점에 서는 듯한 마치 그런 인상을 또 국민들에게 자꾸 심어주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실리도 또 나름대로 챙기려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는 안 나오겠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치졸하게 말을 바꾸진 않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정부 러시아 레드라인 넘으면 우크라 지원한 게 없을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장호진 대통령 안보실장,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러시아 측 하기 나름이다.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느냐.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에 정밀 무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 첨단 무기를 북한에 제공한다면 우리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다만 무기 지원 수준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한국이 먼저 침공할 것은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한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같이 있다. 장 실장은 북러 공동 언론 발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북러가 동맹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랑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죠. 레드라인에 대한 경고, 북한을 대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포용이냐 압박이냐 이건데,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 선,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이제 압박을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미국과 함께 하겠죠.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서로 지원해주는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혹은 뭐 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로 충분히 그 전쟁이 번질 수도 있는, 그 여파가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치밀한 계획하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우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공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사실 너무 아니한 생각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러시아랑 북한이 맺은 협정이 둘 중에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할 시에 다른 국가가 자동으로 참전해서 도와주는 건데, 지금 북한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도 러시아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데 있어서 상식이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자, 여러분, 마재경TV 정치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재경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